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12강 exercise 4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입니다. Literature is not a disposable carrier of nuggets of information. 문학은요. 뭐가 아니다 하면서 시작하는데 표현이 좋네요. disposable 하면 일회용의 carrier of nuggets of information 정보의 덩어리를 나르는 매개체가 아니랍니다. carrier 하면 나르는 매개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disposable이라는 단어 좋은데요. disposable 단어 하나 짚고 넘어가면 dispose라는 동사에다가 able을 붙인 건데 dispose가 처분하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모금 마셨어, 물을 컵에 담아서. 그리고 그 컵을 바로 dispose, able, 처분하는 게 가능해. 왜요? 그 컵이 일회용 컵이니까요. 머그컵이었으면 버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disposable, 처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아예 형용사로 일회용의라고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서 2번 문장의 literature 설명을 계속 해주네요. Literature, as opposed to everyday reading, invites us back again and again to re-experience what it offers and to reassess its meanings. 자, as opposed to 세 말이 중요합니다. 뭐뭐와는 반대로. 뭐와는 반대로. 일상적인 읽기와는 반대로. 문학이라는 건 우리를 다시 초대한답니다. 자, 여러분 이때 invite는 오형식으로 쓰였어요. to 우리가 1번 to re-experience 하게 초대하고요. 2번 to reassess 하도록 초대를 한답니다. 다시 읽어봐요. 우리가 자꾸만 back again and again 다시 re-experience 둘 다 동사에 re가 들어가 있죠. 재경험을 하게 what it offers 그것이 제공한 것을 다시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다시 평가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다시 초대를 해준다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면서 읽을게요. 자, 문학작품 읽기와 일상적 읽기를 비교를 하는 글입니다. 문학적 작품 읽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글인데요. 자, 일단 어떻게 시작을 했었냐면 문학작품 읽기는 어떤 거다. 나를 다시 경험하게, 내가 다시 그 의미를 평가하게 자꾸만 초대를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의미를 재경험하고 재평가하도록 해준다. 아까 1번 문장에서 정보의 덩어리를 일회용으로 나르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일상적 읽기에 그냥 일종의 정보 덩어리 전달 정도로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 의미인 거죠. 3번 문장입니다. Literature continues to communicate meaning and significance over time and most remarkably to shift its meaning based on our perspective. 자, 무엇을 계속하냐면 communicate. communicate가 우리 여기에서는 전달하다라고 해석해 주세요. 전달하는 걸 계속합니다. 의미를요. 그리고 중요성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most remarkably 제일 주목할 만한 것은 뭘 한다고요? To shift its meaning. 이것의 의미를 바꿉니다. 뭘 바탕으로? Based on our perspective. 우리의 관점을 바탕으로 의미가 변해요. 자, 우리가 아까 문학작품 읽을 때 의미를 재경험하고 재평가한다 그랬잖아. 이게 왜 자꾸 재경험, 재평가가 되는지를 봤더니 시간에 따라서 관점이 바뀌니까. 이루어지는 건가 봐요. 자, 4번 문장입니다. We have all had the experience of taking up a classic work of literature after several years
and finding in it details and significance we missed the first or fifth time through. 자, 우리는 모두 have pp 해본 적이 있어요. 경험을. 어떤 경험이냐면 자, take up 하는 경험 1번입니다. take up 하면 무엇을 다시 시작하다. 자, 두 번째 finding 찾다. 이게 지금 of 때문에 ing로 두 개가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냐면 a classic work of literature. 우리 a classic work of literature 하면 아예 고전문학 정도로 알고 계시면 편해요. 고전문학을 다시 시작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After several years, 몇 년이 지나고 그리고 또 어떤 경험을 해봤냐면 finding in it, 그 고전문학 안에서 무엇을 찾았냐면 details and significance we missed the first or fifth time through. 우리가 놓쳤었던 세부사항이나 significance, 중요한 걸 다시 찾아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 뒤에 있는 부분 좀 볼게요. 우리가 we missed, 놓쳤다. 자, 무엇을 놓쳤는지 목적어 자리가 지금 비어있죠? 여기에 생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생략이 되었어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우리가 처음 혹은 다섯 번째 볼 때는 놓쳤었던 그 부분을 through, 완전하게 다 읽고 나서도 놓쳤었던 세부사항이나 중요한 부분을 다시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재경험되고 재평가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다. 그러면서 what has changed is not the work of literature exactly, but our experiences that are not reflected in the text. 자, 주어 자리입니다. 바뀐 것은 is 하면서 여러분 어떤 구조 보이세요? not A, but B. 자, 뭐가 아니라 뭐다? 문학 작품이 바뀐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경험이 바뀐 겁니다. 어떤 경험이요? that are not reflected in the text. 그 문맥 안에 반영이 된 우리의 경험이 바뀐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문학 작품에 관련된 이야기기는 하지만요. 이런 이야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짱구라는 애니메이션을 예시로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짱구를 볼 때는 짱구한테 조금 더 마음을 이입해서 봤었던 것 같아요. 나도 똑같이 아이이니까. 그래서 이제 짱구가 혼나면 나도 마음이 안 좋고 짱구 왜 혼내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커보세요 여러분. 어른이 돼서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짱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짱구의 엄마랑 아빠가 보여요. 아, 짱구 왜 이렇게 말썽꾸러기지? 왜 이렇게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지?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은 이제 거기 유치원 원장님한테 이입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볼 때마다 나의 관점이 달라지고 나의 경험이 달라지면서 분명히 똑같은 짱구 이야기인데 방금 말했어요. 문학 작품의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짱구란 애니메이션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나의 관점이, 나의 경험이 달라져서 똑같은 이야기가 다르게 느껴지더라. 자, 우리는 짱구 이야기 예시로 들었지만 6번에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예시 들어줍니다. One's perception of Shakespeare's grand drama on aging under existential threat, King Lear, is a different experience read in one's 20s than it is in one's 70s. 자, 셰익스피어의 아주 대단한 드라마, 희곡이었죠. 뭐에 관한 거냐? On aging, 나이 드는 것. age라는 게 지금 동사로 쓰였는데 이 빼고 ing 붙인 거예요. 나이 들다. 어디 아래에서 under existential threat. 존재론적인 위협 아래서 나이 드는 것을 다룬 셰익스피어의 어마어마한 희곡의 우리의 관점. 그 희곡은 뭐냐? King Lear인데 그게 is a different experience to read. 다른 인기 경험이랍니다. 어디에서요? In one's 20s. 여러분 20s 보이시죠? 요거는 20
20대. 뭐와 또 달라요? It is in one's 70s. 70대에 읽는 거, 20대에 읽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This is true. 이것은 사실입니다. Because reading literature, as opposed to everyday reading, requires full reader participation, acting not just our informal processing skills, but our analysis, imagination, and emotions.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유가 뭐냐? Reading literature, ing 주어네요. 또 나와요. 뭐뭐와는 다르게, 일상적인 읽기와는 다르게 문학 작품 읽는 게 requires, 뭘 필요로 하냐면 full reader participation, 아주 완전한 독자의 참여를 요구한답니다. ing 나왔는데 이번에 ing는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에요. 아까는 하는 것은, 지금은 하면서. 자, not just, but 보이시나요? 얘는요, not only but also입니다. not a but b가 아니에요. also는 생략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뭐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보 처리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분석, 상상력, 그리고 감정을 활성화하면서 아주 완전한 독자의 참여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일상적인 읽기는 정보 전달에만 초점을 맞춘 거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상적인 읽기에서는 정보 처리를 요구할 거예요. 읽을 때 독자에게. 근데 문학작품 읽기는 정보 처리 마찬가지로 필요로 하긴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누가 추가됐다고요? 지금 그뿐만 아니라 분석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imagination, 상상력도, 그리고 마지막 emotions, 감정도 활성화가 되더라는 거죠. 자, 8번 문장입니다. These change over time in every person. And those changes explain how works of literature are more dynamic than everyday reading. 자, 8번에 change가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change는 동사입니다. 바꾸다. 그래서 these, 이것들은 바뀌어요. 자, 여러분, 얘가 말하는 these가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these가 가리키는 게 방금 본 분석, imagination, 정보 처리 기술, not only but also 요 부분에 있었던 이것이 바뀝니다.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those changes, 이 변화는, 여러분 여기에 change는 명사예요. 이 변화는 동사가 옆에 있죠. 설명합니다. 무엇을요? How works of literature are more dynamic than everyday reading. 의, 주, 동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더 역동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문학작품 읽기가 than everyday reading, 일상적인 읽기보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정리할 때 이제 마무리가 얘도요. 단순한 비교하면서 끝, 이게 아니고 결론은 문학작품 읽기가 일상적인 읽기보다 어떻다? 더 역동적이다. 요 정도로 정리하면서 마무리가 되겠네요. 왜 더 역동적이었었냐면 얘는 완전한 독자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역동적이다. 요러면서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주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독자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문학 작품 읽기.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